안녕하세요. 오늘 흥미로운 이야기 좀 깊게 파고 들어가 볼까요? 이번엔 안치용 ESG 연구소장님 그리고 이윤진 ESG 비즈니스 리뷰 편집인 이 두 분 ESG 전문가의 분석을 바탕으로 시장 사회와 시장의 우상이라는 개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도 모르게 어떤 덫에 걸려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두 분 전문가는 바로 시장 트랩이라는 개념을 던지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이번 시간 목표는 이 시장 논리가 우리 사회 또 우리 가치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두 분이 제기하는 문제의식이 뭔지 이걸 좀 명확하게 이해해보는 겁니다. 자,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그 시장 트랩이라는 게 핵심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근대 이후에 이 시스템에 너무 깊이 빠져 있으면서도 이걸 당연한 발전 혹은 진화라고 여긴다는 거죠. 실제로는 이게 우리의 생각이나 사회를 제약하는 어떤 덫일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그 트랩이라는 표현이 인상적이네요. 이게 또 시장의 우상이라는 개념하고 연결된다고요. 그 프랜시스 베이컨이 말한 거랑은 좀 다른 거죠? 네, 맞아요. 베이컨이 말한 시장의 우상은 주로 언어의 혼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잘못 인식하는 문제, 이런 인식론적 오류에 가깝다면요. 두 분 전문가가 말하는 시장의 우상은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존재론적인 문제에 가깝습니다. 존재론적이요? 네, 시장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버리는가, 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가, 이런 문제죠.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은요. 이게 인간 존재랑 연결되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 안에 어떤 자발성을 통해서 이 우상에서 벗어날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살짝 엿볼 수 있다는 겁니다. 존재론적 문제라는 지점, 그리고 거기서 희망의 가능성을 본다는 게 흥미롭네요. 그럼 이 시장의 우상을 섬기는 존재, 흔히 말하는 호모 이코노미쿠스랑 그들이 사는 시장 사회는 또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바로 그 연결고지가 중요합니다. 시장 사회의 기본 전제는 시장 경제잖아요. 가격을 통해서 수요 공급 조절되고 그런 시스템이요. 근데 두 분 전문가는 이른바 시장의 자기조정 기능이라는 믿음 자체를 일종의 신화로 보고 있어요. 완벽하게 스스로 돌아가는 시장은 없다는 거죠. 자기조정 기능이 신화다. 그 부분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근거를 두시는 거죠? 네, 역사적으로 보면 순수한 의미의 자유시장이라는 건 거의 존재한 적이 없었고 시장은 늘 특정 세력에게 좀 유리하게 작용하거나 정부 개입 없이는 제대로 기능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2008년 금융위기라던가 아니면 최근 팬데믹 상황 같은 걸 생각해보면 정부 역할이 필수적이었잖아요. 그쵸? 네, 그렇죠. 확실히 그랬죠. 바로 이 자기조정이라는 신화가 결국에는 경제 논리가 사회나 사회의 다른 영역들로부터 분리돼서 독립적으로 심지어 더 우월하게 작동해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가능해지는 상태, 그게 바로 시장사회다. 이게 두 분의 핵심 진단인 거죠. 경제 논리가 사회 전체를 지배해버리는 상태군요. 듣고 보니 사회학자 칼 폴라니가 경고했던 거랑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사탄의 맷돌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인간이나 자연마저 상품 논리에 그냥 막 노출될 때 위험성, 그런 거 아니었나요? 정확합니다. 폴라니는 인간, 자연, 그리고 화폐 같은 것들이 단순 성품처럼 취급되면 사회가 그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파괴될 거라고 경고했죠. 그 사탄의 맷돌이라는 게 바로 모든 걸 갈아서 상품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파괴적인 과정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리오넬 조스팽 전 프랑스 총리가 시장 경제는 오케이, 근데 시장 사회는 노, 이렇게 말했던 게 좀 순진하게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분 전문가는 시장 자체가 그 안에 사회를 끊임없이 시장화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필연적으로 시장 사회로 나아가려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하거든요. 특히 그 신자유주의 흐름 속에서 이런 경향이 더 강해졌다고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죠. 1980년대 이후에 대처나 레이건 정부가 추진했던 신자유주의 정책들이 민주주의 사회의 다양한 가치 판단 기준 대신에요. 비용 편익 분석이라던가 효율성 같은 시장의 잣대를 사회 운영의 핵심 원리로 삼으면서 이 시장 사회로의 전환을 확 가속화시켰다고 두 분은 지적합니다.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아요. 문제의 핵심이 모든 걸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상품으로만 보게 되면서 정작 중요한 가치에 대한 질문은 슬그머니 사라지는 거 아니냐는 거죠. 맞습니다. 시장은 본질적으로 가격을 묻지 가치를 묻지 않죠. 그래서 얼마인데 이 질문만 남고 이게 과연 옳은가? 이게 좋은 건가?
이런 도덕적 가치 판단은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거예요. 마이클 샌델 교수도 그의 책에서 계속 강조했잖아요. 우리 사회에는 돈으로 사서는 안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고 어디까지 시장 논리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공적인 논의, 이게 정말 필수적인데 시장 사회는 바로 이 논의 자체를 불필요하거나 심지어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이게 두 분 분석의 핵심입니다. 결국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사회 전체가 시장 논리에 그냥 잠식당해버렸다. 이런 진단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두 분 전문가는 우리가 시장 경제를 가진 사회에서 어느덧 그냥 시장 사회 그 자체가 되어버렸다고 진단해요. 그리고 이 시장 사회를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가치마저 오직 효용이나 교환 가치로 다 바꿔버리는 거대한 힘, 마치 홉스가 묘사한 국가괴물 리바이어던처럼 모든 걸 집어삼키는 근대적 리바이어던으로 규정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마주한 기후위기나 생태계 파괴 같은 심각한 문제들도 결국은 이 거대한 리바이어던이 만들어낸 결과물 중 하나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결국 두 분 ESG 전문가의 분석은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이 시장 논리가 사실은 단순한 경제 시스템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 전체 그리고 개개인의 가치 판단 기준마저 지배하는 강력한 우상이 되었다. 이걸 경고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다면 이 모든 분석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네, 두 분의 통찰은 이 시장사회라는 근대적 리바이어던의 힘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고 이걸 어떻게 통제하거나 그 영향력을 줄여나갈 것인가, 이게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핵심 과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분석을 접하신 당신은 이제 당신 주변의 일상 또 사회 현상 속에서 단순히 매겨진 가적과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할 본질적인 가치를 어떻게 구분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의도적으로라도 시장 논리로부터 좀 보호해야 할 그런 비시장적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한번 찾아가 보시는 과정이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의미 있는 연장이 될 수 있을 겁니다.